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따로 더빙하니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안전운전을 하면서 조심히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게 척추 협착증에 할 수 있는 주사, 시술, 수술 방법 이런 것들, 저는 단계별로 환자의 증상과 영상과 보존육 치료 기간 이런 것들을 따져서 시행하는데요. 일단은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약물이랑 물리치료, 도수치료죠. 근데 환자분들이 보통 여쭤보시는 게 이 약 먹으면 효과가 있는가요? 그냥 일시적인 진통제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초반에는 소염제를 좀 씁니다. 소염제 쓰는데, 소염제는 극초반에 쓰고 이후에는 협착증에서 신경관의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하는 리마프로스트 계열과 프레가발린 저용량부터 스타트하고, 그렇게 약을 시작했는데도 효과 없는 경우 이제 주사 치료를 시행하죠. 주사는 편측으로 있게 되면, 한쪽 다리만 아프게 되면은 아픈 쪽으로 해서 영상과 일치하는 범위, 예를 들어 4, 5번에 디스크가 터져 있거나 4, 5번 협착증이 심한데 왼쪽에 옆다리가 저린다, 그러면은 이제 5번 신경에 신경 차단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신경 왼쪽으로만 해서 하지 방사통을 호전시켜주는 거고, 양측 엉치가 너무 이제 쏟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천추 1번 신경을 양측 주사로 신경차단술하게 되면은 그 엉치 뒤쪽 통증도 이제 좋아지고, 그 표제신경 분지라고 하는데 그 신경 분지에 따라서 주사 치료를 시행하면 될 것 같고, 이 주사 치료가 증상도 완화시켜 주는데 수술 레벨을 결정할 때도 참고가 많이 됩니다. 어디 레벨이 얼만큼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다발성으로 다 막혀있는 환자들 다 수술하면은 사진은 좋아질 수 있으나 환자분의 증상, 입원 증상과 관련된 부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게 대부분 환자의 체력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경차단술을 위치 확인하는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이 듣는 게 풍선, 그냥 신경 성형술, 풍선 카테터 성형술, 풍선 카테터 신경 성형술, 이런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 신경 성형술이 앞쪽에 풍선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테터가 쓱 들어가서 신경과 디스크 밑에 그 장판을 살짝 들어 올려주고 약을 좀 전달해주고 나온 거고, 풍선 성형술은 거기 끝에다가 그 작은 풍선 하나 달아서, 그게 풍선을 놔두고 나오는 게 아닌데 환자분들 간혹 이제 그 풍선이 몸에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도 있고, 일시고 벌려가지고 신경 밑과 그 다음에 디스크 쪽에 장판을 좀 확실하게 벌려주고 약을 전달해주고 나오는 거고, 이게 저는 협착증이 심한 케이스는 이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시술해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으나 많이 막혀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꽤 짧은 시간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 시술이 협착증의 인대 자체를 제거하는 시술이 아니고, 넓혀준다는 것도 제거로 넓혀주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통로에 확장을 시행해주는 거라서, 시술 끝나면 약도 있고 안에 윤활유도 있고 신경 쪽이 부드러지긴 하겠지만 협착증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중등도 이상보다는 좀 경증과 중증 그 사이 그런 협착증에는 좀 적합하고, 주사로 반응이 없는 경우는 적합하고, 그보다 더 심한 경우는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지상에 경피적 내시경화, 추간공, 확공술 모 병원에서 이제 일간지마다 이렇게 내놓는 게 있는데, 그거 받으러 서울로 많이 가시죠. 그래서
저는 그 그러니까 내시경을 보지 않고 미니 내시경이나 내시경을 보지 않고 옆구리 내시경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방향 내시경, 옆구리 내시경은 디스크, 예전에는 제가 타병원 재직 당시는 모든 그 내시경을 다 한방향 내시경으로 다 했는데, 그때는 양방향 내시경이 도입이 안 됐던 시기고, 그게 추간공, 그러니까 신경공의 협착증은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고, 이 환자가 중심협착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 중심협착은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간공만 막혀있는 케이스, 물론 그런 케이스도 요새 양방향 내시경으로 확실하게 감압이 되는데, 그런 케이스에서는 할 수 있으나 신경이 눌려있는데 이제 보지 않고 그걸 제거한다면은 그 나가는 가지신경을 다칠 수가 있죠, 시술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100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라도 좀 안 좋으면은 환자분 및 저한테도 좀 힘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블라인드로 하는 추간공, 합공술 이런 거는 뭐 시행하지 않고, 환자분들도 뭐 해볼 수는 있으나 하고 나서 더 불편하신 경우도 제 외를 좀 오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이 예전에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시경이 한방향 내시경 PLD라고 하는데, 그 내시경만 있을 때는 중심협착도 할 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테노스코피라고 협착증 내시경이 나오고 나서 그 중심협착도 어느 정도 쉽게 해결이 되는데, 저는 둘 다 경험해 봐본 입장으로 한방향 내시경은 그 좌우측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시야가 조금 안 좋은, 그리고 아주 깨끗한 근데 근육이나 그 뼈에서 피가 안 난다면은 시술이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시야를 이제 작은 혈관이나 뼈에서 나오는 피가 좀 가린다면은 상당히 좀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잘하신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피를 잡기에는 양방향 내시경에 비해서는 좀 기구적인 제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협착식 내시경 한참 하다가 환자분도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차라리 그때는 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하면서 현미경 쪽으로 그 둘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했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도 아니고 몇 년 됐죠. 한 3, 4년, 4, 5년 정도 그 시기부터 양방향 내시경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양방향 내시경은 중심협착증, 디스크가 나온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이 동반한 협착증, 모든 케이스에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술 이후에 그 재발된 수술, 협착증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반 그 개복하는 현미경 수술하고 적응증은 똑같고, 그 수술에 비해서 장점이 신경주의 시야 가깝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좀 안전하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미경은 할 때 시야로 보면 이제 현미경, 한방향, 양방향 이런 식으로 시야가 좀 좋아지는데, 양방향 내시 그 현미경 수술하게 되면 그 혹시 신경막 열려 있는 경우는 다칠까 노심초사하면서 좀 들어가는데, 내시경으로 양방향 내시경 할 경우는 그 남아있는 뼈 부위를 찾아서 안전하게 그 신경 주위를 찾을 수 있어서 저는 양방향 내시경이 장점이 많은 그 수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에 혹시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경우, 유압술을 해야 될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간공 협착증과 중심 협착증이 같이 있으면서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거든요. 나이가 많으시면 양측이 다 막혀 있더라도 불안정증이 없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시경하고 양방향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할 수 있으니, 근데 저는 고정술을 조금 많이 피하고자 하는 그런 주의여서 가능은 하나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겁니다. 내시경이냐 시술이냐 주사냐 이게 다 좋은 방법인데,
이 환자분들이 잘 낫게 하는 그런 적응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 수술을 해야 될 정도 심하게 협착증이 있고 걸음을 못 걷는 케이스는 웬만하면 양방 내시경으로 감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케이스는 주사 치료 아니면 시술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옆구리 하는 경피적 이름이 조금 복잡, 추간공 확공술이라는 식으로 이제 광고가 돼 있던데, 블라인드하게, 그러니까 내시경을 직접 큰 내시경을 보지 않고 미니 내시경이나 그냥 맨눈으로 영상 시암 사진으로 하는 그런 확공술은 하고 나서 결과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31일. 벚꽃이 만개하고 출근길은 꽉 막혀 있고,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은 이런 비가 오지 않는다면 벚꽃들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